네, 콕 찍어 결단을 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새 이 사생결단에서 좀 자랑할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그냥 그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 네. 중소형 장세니까 AS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다시 살펴볼 종목은 오스테인 임플란트입니다.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또 중간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제가 10,000원대 초반에서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이거 10,000원 초반이었어 이거요? 네, 그래갖고 1차 목표가가 15,000원대였고 2차 최종적인 목표가가 20,000원대 초반 뭐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27,000원. 27,000원 정도까지 가갖고 사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가면서 와. 그 실적이 되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그러니까요. 이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관련 이제 매출 확대 얘기도 나오면서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고요. 뭐 사실 저는 이제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해외 법인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기관 수급 주의를 좀 하시면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제 공통점을 딱 보니까 시가총액은 5천억 전후.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나야 돼요. 영업이익이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나도 안 되고 한 200~300억 연? 요 정도 나는 회사들을 그냥 네. 기관들을 그냥 막 사더라고요. 뭐 밸류에이션 안 따지고. 네. 그리고 그 IT 협력 업체들, 대기업 협력 업체들보다는 오히려 중국 내수주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게임주라든지 자기네가 소프트웨어 이런 애들. 독점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판매까지 가능한 맞아요. 업체들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SMYG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어쩌다 했다 해도 네. 이런저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관들이 대대로 기관들의 그 머니는 기관 펀드 매니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네, 고객 돈이다 보니까 버블을 만들 때도 아주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만듭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편승해서 수익률 게임을 벌여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역시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블은 항상 기관들이 제일 크게 만들더라. 개인은 이 심장이 약해서 큰 버블은 못 만들더라고요. 큰 버블은 항상 마지막에 기관이 만들더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새 뭐 2만 원대 초반까지 봤는데 27,000원까지 갔어요. 오스테인 임플란트. 야, 강일이 간만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진짜. 훈훈합니다. 훈훈한 분위기. 그냥 계속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놀까요? 뭐 준비한 거 AS만 계속 할까요? 네. 언제 한번 AS 특집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콕 찍어 사생결단. 자 이번 시간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갑니다. 이게 한번 이게 신기가 붙으면 이게 뭐 다 이게 되거든요. 이게 자 부채 하나 두고 와가지고 부채도 한번 할까요, 진짜? 자 한번 이번 시간에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육빛깔 네, 기업 내용 어떤 기업이죠? 네. 그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 그 앞에 오스테인 임플란트랑 좀 같은 논리로 추천해 드리는데 이 중국 쪽 매출이나 이런 쪽을 좀 보면서 좀 추천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이거 미리 올랐는데요, 이거. 네,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앱솔루트, 뭐 맘마밀 같은 이유식 그 메일 우유 뭐 그리고 뭐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 같은 거 그리고 카페라떼 뭐 써너업 이런 원래 다양한 바나나 제품들 우유는 빙그레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 어떤 후속 모델이 나왔죠, 여기서. 네, 그렇죠. 뭐 그죠? 대적할 만한 상품이 나왔는데 뭐 바나나는 원래 하야타 뭐 이런 그 내용의 우유 이름이 그거 네, 있어요? 우유 이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노란색 바나나 우유였는데 네. 뭐 하얀색 바나나 우유 출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바나나 원래 하얗다 이런 거 제품 몇 개 갖다 놓고 네. 그래서 좀 마셔가면서 좀 이렇게 맛이 좋구나. 알겠습니다. 강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이 알죠, 메일요. 네, 자 특별히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입니다. 앞서 중국 시장? 말씀드렸는데 또 중국 시장이군요. 네, 그 사실 처음 추천을 하게 된 이유가 저 중국인 친구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에 갔다 왔는데 친구분이 예, 그래갖고 이제 뭐가 팔리냐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커피가 가장 인기가 있고 커피. 예, 그 다음으로 또 많이 팔리는 게 국내 그 한국산 분유를 먹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중국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분유를 먹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네, 그래서 진짜로. 네, 유해 물질도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프리미엄 분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네, 그래서 뭐 2006년과 비교를 하면은 작년 분유 시장 비교하면 2006년하고 매년 한 27%씩 분유 시장이 성장을 하였거든요. 중국의 분유 시장이. 네, 그래서 뭐 중국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분유 같은 이유식에 대한 뭐 소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자국 제품들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 해외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메일륨 역시 작년에는 한 분연 매출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2분기까지 이미 이 70억을 달성을 하였고요. 올해는 2배 넘게 성장한 150억 이상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 불신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막걸리 이렇게 네. 이제 뭐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 가져간대요. 그럼 며칠 지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아한대요. 그만큼 이 발효, 중국 내에서 발효한 이런 식품에 대해서 네네. 많이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네.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식품 산업 경쟁력이 제가 볼 때 중국 시장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있습니다, 좀 진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연혜 기자 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메일유업이라든가 뭐 중국의 분유 시장이라든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좀 몇 개 내용을 좀 놓쳐가지고. 좀 키코에 지금 푹 빠지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회사, 분유 시장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있습니까? 짚어주시죠. 메일유업이 지금 유제품 사업 외에도 그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제로투세븐이라는 아동복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까지예요? 메일유업이? 네, 그래서 뭐 이유식과 그 아동복, 그 의복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유아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제로투세븐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메일유업이 전체 지분의 한 50%를 갖고 있는 이 주력 자회사고요. 중고가를 만드는 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아기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교육비 지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도 같은 양상입니다. 최근 유아용품에 대한 매출이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과거랑 다르게 또 중국이 아기를 적게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 자식이 저걸리다 보면 당연히 그 쏟는 이 정성도 더 커지다 보니까 뭐 점점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제로투세븐 역시 중국에서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현재 지금 15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2009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아진 숫자이고, 이 매출 역시 2009년 55억에서 작년에는 175억으로 매장 수가 지금 260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한 260개 매장에서 한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시장 반응도 괜찮고 중국 시장 반응도 괜찮았고, 이 자회사에 대한 덕을 상당히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제로투세븐이 국내 시장에 상장 그 신청을 했습니다. 상장 심사를 신청을 그게 그 했고, 제로투세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도 아, 같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오늘 4% 오르는 거군요. 네. 야,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자, 사생결단을 한번 내야죠 이제. 네. 강현희 기자, 우리 이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사생결단이죠. 화끈하게. 뭐 어설프게 뭐 보유, 뭐 홀딩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아니면 또 콕 찍어서 결단을 내야 됩니다. 목표가 한번 좀 볼까요? 최근에 좀 아까 차트 제가 살짝 봤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네, 사실 뭐 처음 추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보다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인데,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인데, 그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가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메일유업이나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먼저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사실 이제 메일유업 실적보다는 뭐 일동 호디스 쪽에 뭐 이제 그 유해 물질 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메일유업 자체의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BCNC나 코스메스 같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 보면은 엄청 올랐죠. 네, 그 사실 상승폭이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뭐 2배 이상 다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코스맥스는 이게 몇 배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메일유업도 중국 내수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10배 올랐네요. 예,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메일유업도 그러한 모습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배 내외 펄을 받고 있는데 뭐 다른 중국 관련 종목들 보면 20배 내외 넘게 받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2014년 내년도 컨센을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 PER이 10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목표 주가는 한 15배에서 지금 20배까지 높게 봤을 때는 한 32,000원 정도 목표가로 좀 봤으면 하고 추후에 기간 수급이 좀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길게 네. 그렇죠? 네. 코스맥스가 한 2, 3년 새에 10배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ABCNC는 한 7, 8배. 메일유업도? 뭐 저는 좀 메일유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스테인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라서 길게 봤을 땐 크게 뭐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솔깃한 얘기였습니다. 메일유업. 중국에 잘하고 있군요. 자, 이준정관 강연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잘 드세요.